여러분 안녕하세요. 2단원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의 마지막 소단원 우리 몸의 pH는 어떻게 유지될까 입니다. 완충용액에 관한 내용이고요. 분량이 별로 없어요. 이건 앞에 5단원이었나? 거기 상평형 관련된 내용만큼 분량이 별로 없어서 짧게 녹화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완충용액 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어요. 실험 사진을 그냥 첨가는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증류수 200ml 있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수용액하고 아세트산 나트륨 수용액을 섞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pH 측정기, 뭐 우리가 pH 미터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도구인데 그 장치로 이제 각각의 pH를 측정하고 염산을 1ml씩 떨어뜨린 다음에 pH를 다시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세트산 수용액. 아세트산 수용액 앞에서 나왔었죠? 잠깐만요. 펜이 안 움직이고. 어디 갔어? 미안해요. 네, 또 약간 낯설어지는 상황이네요. 됐다. 자, 아세트산은 수용액이니까 물에 녹아있겠죠. 근데 약산이니까 이온화를 해서 이렇게 이온화가 될 건데 실제로 넣어주면 많이 이온화하지 않아요. 얘는 Ka 값이 굉장히 작은 약한 산이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아세트산 수용액에다가 아세트산 나트륨 수용액을 섞어준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수용액을 같이 섞어요. 그러면 얘는 CH3CO-와 Na+로 나누어질 거예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얘는 수산화나트륨에서 나오는 이온이잖아요. 이온으로 있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물에다 녹이면 거의 다 이온화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걸 한 100개 정도 물에다 녹이게 되면 아세트산을 100개 정도 녹이면 한 1개 정도씩 밖에 이온화 안 되고 99개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에요. 반면에 아세트산 나트륨을 물에다 녹이면 한 100개쯤 물에다 녹이면 얘는 거의 뭐 100개가 거의 다 이온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형태는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무슨 알림이 울렸는데 뭐가 울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여하튼 자꾸 막 여기 선이 그어지니까 이제 펜은 빼고.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섞어서 용액을 만들면 그 용액 안에 CH3COH의 형태, 아세트산의 분자 형태와 아세트산 이온의 이온 형태가 거의 비슷한 양이 녹아있게 돼요. 얘와 얘는 아세트산이랑 아세트산 이온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산과 염기, 짝산짝염기 관계잖아요. 네, 산에 해당하는 게 99개가 있고 그것의 짝염기가 100개 정도 있는 거의 비슷한 개수가 있는 형태의 용액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염산을 넣으면 그냥 증류수에는 염산을 넣자마자 염산 내 pH가 거의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죠. 근데 아세트산하고 아세트산 나트륨 수용액은 처음 pH가 그렇게 강한 산성이 아니니까 pH가 굉장히 큰데 나중에 염산을 넣었을 때도 pH가 거의 변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거는 가역 반응에 관한 문제, 그런 영향과 그 다음에 물질의 양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봐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이게 좀 지저분해져서 지우개로 얘를 살짝 지우고 다시 설명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자, 처음에 만약에 아세트산만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만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 얘는 물론 가역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산성용액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H3O+가 많아졌어. 이게 많아져서 평형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되겠죠?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야 돼요? 역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한 10개쯤 집어넣었어. 많이 넣어서 문제가 됐다. 거꾸로 가야 돼. 근데 재료가 되는 이 아세트산 이온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역반응 진행이 쉽지 않아요. 평형 이동해야 되는데 반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서 pH가 올라가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만약에 이 아세트산 수용액에다가 얘처럼 아세트산 나트륨 수용액을 섞어 놓은 상태가 되면 이거 H3O+ 산성을 집어넣어서 얘 때문에 역반응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섞었더니 갑자기 얘가 많아졌죠. 아세트산 이온이 많아지게 되면서 하나 있을 때는 역반응이 쉽지 않았어. 근데 이게 100개쯤 있으니까 얘가 많아져서 역반응으로 진행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면서 여기에 있는 거랑 동일한 이온이 덩달아 많아져서 존재하는 이런 것 때문에 덕분에 산을 넣었더니 역반응이 진행되면서 얘의 양이 다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 pH가 급격하게 변하는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용액의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액을 뭐라고 하냐 하면 완충 용액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버퍼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U예요. 버퍼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완충제 이런 뜻이고 버퍼가 완충 이런 뜻이고 완충시키는 용액, 완충된 용액이라고 해서 pH가 그렇게 급격히 변하지 않는 용액이다. 근데 이게 산성물질을 넣었을 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수산화나트륨 같은 걸 넣으면 NaOH 같은 걸 넣으면 OH-가 들어가면 HCO 플러스랑 중화 반응하겠죠? 이게 줄어들어. 이게 줄어들면 아직 얘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자꾸 이온화해서 얘를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또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 이게 줄어들었지만 이게 좀 더 다시 만들어지니까 pH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pH가 잘 변하지 않는 용액을 우리가 완충 용액이라고 하는데 완충 용액을 만들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약한 산이나 약한 염기. 일단 약한 산이라면 약한 산에 짝염기가 될 수 있는 이온이 같이 들어간 상태면 되고 두 개의 양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면 돼요. 만약에 약한 염기면 약한 염기에 짝산이 되는 이온이 들어가 있으면 되고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들어가 주면 되더라. 이것들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세 개 설명하고 있죠. 약산인 아세트산 수용액에 아세트산 나트륨 수용액 지금 똑같은 몰농도에 똑같은 부피만큼을 섞어서 혼합을 해놓으면 용액 안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이온화를 많이 못하는 약한 애니까 얘는 많이 거의 대부분이 원래 아세트산의 형태로 존재하고 대신 이 아세트산 나트륨 수용액은 나트륨 이온이 이온화를 잘하는 애니까 덩달아 얘까지 같이 이온화를 하게 돼서 아세트산 이온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 그래서 용액 안에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이온이 비슷한 양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산성이나 염기성을 조금 넣어주면 일부 넣어주면 여기 H3O+가 많아지면 역반응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재료가 충당되니까 역반응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서 이 양이 다시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염기성 물질을 넣어줘서 얘가 중화돼서 사라지게 되면 정반응, 얘 아직 많이 있으니까 정반응이 좀 진행되면서 얘를 다시 만들어내서 pH가 거의 변하지 않는 용액의 상태가 되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산인 이 아세트산은 일부만 이온화되고 아세트산 나트륨은 거의 이온화된다. 그건 사실 얘 때문이다. 이거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완충 용액을 만들려면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 또는 약염기와 약염기의 짝산이 비슷한 농도 들어있게 용액을 구성해 줘야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둡시다. 자, 선생님 여기 블로그에서 그림을 하나 따왔어요. 이 출처 일부러 밝혔는데 이게 뭐냐면 중화적정, 중화반응의 그래프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중화반응 슬쩍 배웠는데 이게 여기 중화되는 당량점, 여기가 당량점이고 NaOH, 강한 염기성 물질하고 지금 스타트가 pH 3 정도에서 시작하고 있죠. 약한 산의 중화반응이에요. 그럼 약산이 들어가서 중화반응이 진행이 되면 반응이 진행되면 염이 생기죠. 염이 슬슬슬 생기게 되면서 그래프의 곡선의 기울기가 약간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강산 같은 걸 사용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고 아주 완만하게 조금 거의 변함이 없이 조금 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이 변화폭이 커지는데 약한 애를 사용하면 약한 애는 처음에 pH가 갑자기 올라가요. 왜냐하면 여기 이온화해서 만들어지는 애들 그 H+를 거의 바로바로 다 쓰게 되기 때문에 바로 pH가 확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약간 경계가 완만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완만해지는 이유는 드디어 짝염기가 좀 생긴 거죠. 요게 좀 많아지니까 요게 많아지면서 염기성 물질이 들어가서 반응이 진행될 때 요 첫 번째 원래 여기서 사용한 약산이 아세트산이라면 아세트산이 이 평형이 깨지는데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반응들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pH가 여기만큼 급격히 변하지 않은 어떤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버퍼링 리즌이라고 하는데 약간 완충 용액처럼 행동하는 어떤 구간들이 생기게 된다.
이게 약한 산과 약한 물질과 강한 물질의 중화 반응의 중간 지점쯤에서 반응이 완결되기 중간 지점쯤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완충 용액이 살짝 생긴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교과서에 없는 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두면 좀 여러 가지로 응용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시다. 여기 뭐 완충 용액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이 있어요. 증류수에다가 갑자기 소음이 막 들리네요. 증류수에 산염기를 가했을 때 pH가 확확 변하는데 여기 아세트산 나트륨 수용액, 다시 말해 완충 용액을 만들면 산이나 염기를 가해도 지시하게 색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받을 수 있겠죠. 여기 설명 받으면 될 것 같고 빨리빨리 끝냅시다. 자, 완충 용액의 원리는 일단 산 또는 약산 또는 약염기, 그 다음에 그 짝산 또는 짝염기가 같은 양이 있을 때 H3O+ 산성물질을 넣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산성물질을 넣으면 H3O+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때문에 이 산이 이온화하는 가역 반응에서 역반응이 좀 우세하게 진행돼서 새로운 평형에 가야 하는데 재료가 많이 있으니까 역반응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좀 사용되면서 pH가 변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OH-를 넣으면 여기 용액 안에 있던 H3O+가 반응하게 돼서 물을 만들면 걔를 다시 만들어주는 반응은 요거 아직 양이 충분히 있으니까 정반응이 좀 우세하게 되면서 pH가 안 변하는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완충 용액이라고 한다라는 걸 알아둡시다. 기억할 것은 강한 애들이 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약한 산이나 약한 염기, 약한 애들이 하는 반응이다라는 걸 기억해두고 짝산, 짝염기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알아두고 효과적인 완충 용액을 만들려면 아까 말했지만 약해야 되죠. 질산은 강산이에요. 수산나트륨은 강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충 용액하고 상관없는, 그러나 탄산은 약한 산이죠. 탄산은 우리가 탄산음료로 마시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먹는다는 거는 물론 엄청 희석하긴 하지만 얘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뜻이고 이것의 짝염기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온화해서 탄산에서 나오는 짝염기의 이온이 나와주면 돼요. 탄산은 어떻게 생겼죠? 잠깐만요. 탄산은 미안해요. H2CO3의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이온화를 하면 HCO3-와 H 플러스 이온화 될 수 있고 이 HCO3-도 수소 이온이 있으니까 사실 한 번 더 이온화 할 수는 있어요. H 플러스와 CO3-를 이온화할 수 있어서 보통 우리가 탄산이 이온화하면 수소이온 2개와 얘를 만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물론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가역 반응이에요. 선생님 지금 물을 빼고 써서 얘가 H3O+가 아니라 H+로 그냥 나타냈는데 어찌되었든 이 탄산이 완충 용액이 되려면 얘 짝염기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요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이온이 나올 수 있는 물질을 찾으면 돼요. 탄산수소 이온이 나오려면 탄산수소 칼륨을 사용하면 된다. 탄산수소 칼륨은 KHCO3인데 얘는 이온화하면 K 플러스와 HCO3-로 나눠지겠죠. 이거는 KOH 강염기에서 오내기 때문에 가수분해하는 것하고도 상관이 없고 얘 때문에 무조건 이온화가 거의 100% 진행된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탄산수소 칼륨하고 탄산이 섞여있는 거의 같은 농도로 섞여있는 용액을 만들어주면 걔가 완충 용액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한 장 넘어가서 131페이지에 생체 내에서도 pH가 조절된다. 우리 몸 항상성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상태가 몸 안에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몸 안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박스 부분을 선생님이 PPT에다 따놨는데 혈액의 완충작용 나와 있어요. 혈액의 완충작용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몸 안에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호흡과 관련된 이산화탄소가 혈액에 녹아서 탄산 성분이 좀 만들어지는데 걔네들이 그 이온화돼서 있는 탄산수소 이온과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수소 이온이 왔다 갔다 해도 실제로 pH가 거의 안 변하는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혈액에 녹아서 탄산이 되고 그 탄산이 이온화돼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에 산성물질이 많아지면 그래도 일종의 가역 반응이죠. H3O+가 여기 HCO3-랑 만나서 돌아가는, 또 OH가 많아지면 OH-가 여기 있는 탄산이랑 약간 일종의 중화 반응을 약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pH 조절이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혈액도 탄산 때문에 탄산과 탄산소 이온 때문에 우리 혈액도 완충용액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정도 봐주면 될 것 같고, 뒤에 한 장 뒤에 뭐 탐구하기 있는데 슬쩍 볼게요. 우리 몸에 몇 가지 체액들이 있는데 적정한 pH가 다 유지돼야 돼요. 잘 알겠지만 위액은 펩신 작용하잖아요. pH가 1에서 2 정도 염산이 같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침은 입은 중성이에요. 거의 중성의 상태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로 몸 안에 pH가 유지되는 완충계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입안의 침은 pH 6, 보통 6에서 7 정도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인 혈액은 약한 염기성처럼 7.4, 간도 7.2 정도 약한 염기성, 소장도 7.6 약간 염기성인데, 위액은 엄청 강한 산성인데다가, 그리고 또 소변은 약한 염기성, 약한 산성, 뭐 이런 식의 pH들이 있다. 근데 요것들이 조절되는 완충계가 여기, 아까 혈액은 탄산하고 탄산소 이온으로 조절이 되죠. 이 암모니아계는 아마도 소변 관련, 뭐 인산계, 헤모글로빈계 뭐 이런 식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각각에 해당 반응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그냥 옆에다 붙여놨는데, 다 외울 것까지는 없고 다 가역 반응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탄산계 정도 일단 확실히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모니아계도 마찬가지. 이거는 우리가 단백질 섭취하면 몸 안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그게 간에서 요소로 변환되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과정들하고 연관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헤모글로빈도 마찬가지.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이제 또 몸 안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반응이다. 뭐 단백질도 그런 걸 한다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죠. 자세하게까지는 몰라도 되고,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탄산계, 혈액의 pH 유지 이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더 길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책에 뭐 여러 가지 읽을 거리들이 있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단원 마무리 문제 2단원 전체 시험 범위 하기로 했죠. 3단원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지난번에 아마 시험 공부하면서 앞부분 시험 범위 문제들 풀어봤을 텐데 전체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니까 한번 살펴보고 문제도 좀 꼼꼼히 풀어보면 좋겠어요. 그럼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고도 바쁠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